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대극장 앙상블 중에서도 회당 10,000원을 받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 그건 다 판타지라고. 전하, 안녕하세요. 전병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좀 오디션이 많이 뜨더라고요. 오디션이 OTR에 많이 뜨고 또 뮤지컬 오디션이겠죠. 배우들을 모집하고 배우들이 또 오디션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걸 알고 들어가야지, 모르고 들어가면은 본인도 손해지만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에게도 어찌 보면은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몸값을 낮춰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작품 막 하겠다고 오디션 막 보러 다니고 할 때는 마음가짐이 돈을 주기만 하면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돈만 주면 해야지. 교통비라도 줘도 해야지. 돈을 못 받아도 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안 좋게 되냐면 다른 배우들에게 피해를 끼쳐요. 그래, 시장에 갓 졸업한 배우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갓 졸업한 배우들이 평균적으로 딱 계산을 때려보니까 5만 원으로 나왔어. 근데 내가 올해 졸업을 했어. 내가 공연을 하고 싶은데 대충 들으니까 이 형들이 5만 원에 하고 있대. 그러면 나는 4만 5천 원에 해야지 해가지고 4만 5천 원으로 공연을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제작사들이 이걸 알고 모든 배우들의 페이를 다 낮춥니다. 그래서 기존에 5만 원 받던 또 5만 원 이상을 받던 배우 선배들도 다 이걸 낮춰야 돼요. 페이 좀 더 깎으시죠. 좀 더 낮추시죠. 왜요? 전 저번에도 이 가격 받았는데. 연차가 오를수록 더 잘할수록 실력이 오를수록 페이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죄송합니다. 같이 못하겠습니다. 더 돈을 적게 받는 어린 친구들을 쓰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니야. 반드시 나쁜 건. 더 적은 비용으로 배우를 고용할 수 있다면 제작사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최저 시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최저 시급. 이거보다 적게는 주지 말자. 이만큼은 줘야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최저 시급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최저 시급이라는 게 되어 있으면은 전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웃기게 다들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아서 작품을 하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박리담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돈을 적게 받을수록 날 더 써주겠지? 내가 더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경력 쌓고 인기 많아지고 티켓 파워 생기면 또 소속사 들어가면 그때 가면 페이 많이 받아야지. 이게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오히려 배우들의 그런 가격 경쟁을 심화해서 가격을 하향평준화 시켜요. 이게 요즘 예술가 프리랜서들에게 되게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고, 근데 요즘에 이 프리랜서들의 가격 경쟁을 심화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일어났던 거냐면 이 최저시급이 만들어지기 전인 뭐 영국의 산업혁명 뭐 이때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광산이나 이런 데서, 회사 이런 데서 절 데려가 주세요. 저는 뭐 500원 안 받고 전 400원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전 350원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전 300원 받겠습니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저가 경쟁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누구냐면 기업가가 이득을 봐요.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는 건데 페이는 점점 낮아지고, 당연히 단가는 더 낮아지는 거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기업에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지. 그래서 최저시급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술계 프리랜서들, 예술가들은 최저시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국가가 정하지도 않았고 뭐 예술단체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복지재단이 정해준 것도 없고요. 배우 조합은 없고 예술가 조합들도 다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뽑혀야는 되잖아. 작품을 하긴 해야 되잖아. 예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가격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계속. 자본주의 초창기, 산업혁명 초창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노동력에 대한 단가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술가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배우 조합이 있으면 배우 조합들이 이 제작사들이랑 고용주들이랑 협상을 해야 돼요. 브로드웨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브로드웨이에서는 극장주 협회, 제작사 프로듀서 협회랑 배우 조합이랑 1년에 한 번 만난대요. 그래서 만나서 최저 페이를 정하고 최고 페이를 정한대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서로에게 윈윈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뮤지컬에서 큰 문제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배우들의 페이가 너무 경쟁으로 높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뮤지컬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논문도 있어, 심지어. 배우들에게 페이를 더 주는 거는 뮤지컬 제작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문이 있다고. 그와 동시에 앙상블 배우들, 밑에 배우들은 페이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윗 배우들은 페이를 높아지는 경쟁을 하고 있고 밑에 배우들은 페이가 떨어지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막 1960년대, 70년대 막 노사 막 싸우고 이럴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뮤지컬 배우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에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배우 조합도 있어야 되고 이 제작사들의 조합도 있어야 돼요. 이들의 협상 단체가 있어서 서로 협상을 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는 거지 지금. 배우 조합은 제 생각에는 향후 10년 후에도 안 나타날 것 같고 배우들이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안 나타날 것 같고 프로듀서들도 지금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배우들이 협상 단체가 없으니까 둘 다 협상 단체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시장 가격의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유입되는 배우들은 단가를 모르잖아.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를 낮추지 마라. 못해도 내 생활비가 얼만데 이거 이하로는 받지 말아야겠다 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저 생활비 이상을 못 받는다 이러면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뭐 가격이 얼마를 하세요 뭐 얼마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비 이상을 받아라. 얼마나? 한 달 생활비. 한 달 생활비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최저 월 생활비가 175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페이로 180만 원 이상을 한 달에 받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가 월세 내고 교통비 하고 식비 하고 뭐 먹을 거 뭐 할 거 뭐 조금씩 뭐 데이트 비용 이런 거 좀 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는 최저로 받아야지 생활이 가능하다 라고 정해서 페이 협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뮤지컬 배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경력직들은 다들 내가 한 달에 이거 이하로는 못해. 나 한 달에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연차가 올라간 배우들은 가격 경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사실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소속사죠. 소속사에선 또 배우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관리해주는 대신 돈을 주는 게 소속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소속사들은 또 배우들의 페이를 높이게 되고 뭐 이거는 뭐 딴 얘기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뮤지컬을 처음 들어오실 때는 내가 얼마 이하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이거 이하로 제시할 경우에는 난 작품을 거절해야겠다라는 명확한 용기,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이 전체 뮤지컬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돈을 밝히는 게 예술가답지 않다라는 이상한 관념 때문이야. 돈을 좀 더 몇만 원 더 달라고 하는 것, 몇천 원 더 달라고 하는 것, 그 가격에는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치 돈 밝히는 예술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만듭니다. 너는 어떻게 예술가가 돈을 밝히니? 너는 어떻게 예술가가 예술을 해야지? 너 그거 몇만 원 더 받는 게 중요해?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배우들을 더 적은 가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의 이 뭐랄까 가스라이팅이랄까? 배우는 그러면 안 돼. 예술가는 그러면 안 돼. 대체 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예술가는 고귀해야 되니까? 예술가는 돈과 떨어져야 되니까? 유명한 예술가들은 처음부터 다 돈을 안 밝혔으니까? 개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제발. 고은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고은은 엄청 불행했어요. 그건 다 판타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 배우를 지망하고 꿈꾸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뮤지컬이라는 건 그만큼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계속 뮤지컬 학교를 만들고 과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규제도 없었고 등록금은 더럽게 비싼데 돈 얘기를 하는 건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를 하면은 언제나 오해를 받아요. 지가 뭘 한다고 그래.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가 뭐 뮤지컬계를 대변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변하거나 주제를 모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모두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아쉽고 안타까워서. 배우들 만나고 다른 예술가들 만나면 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는 얘기야. 모두가 만나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 내용이야.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 왜냐면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기가 작품을 못할까봐, 제작사들이 자기를 안 써줄까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채널의 본질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대극장 앙상블 중에서도 회당 10,000원을 받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용기 내서 말하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병준이었습니다. 전 봐.